사실 이 부분이 도매라는 업의 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도매업의 꽃이다. 도매로 내 상품을 B2B 형태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돈을 정말 많이 벌기 위함도 분명히 맞겠고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이전 3개의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오피스 도매를 진행하시는 대표님들께 제일 중요한 테크트리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도매에 대한 릴레이 영상을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팔아 이익을 얻는 게 장사라고 하겠죠.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파는 것. 만약 내가 싸게 가져오지 못한다면 상세 페이지를 내 것 마냥 바꿔서라도 상품을 변형해서라도 마진룸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더해서 팔아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상품을 싸게 가져오는 게 제일 쉽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팔 상품을 최대한 싼 가격으로 가지고 옵니다. 내가 관심이 있거나 팔아보고 싶은 또는 내 환경에서 다뤄보기가 쉬운 나한테 맞는 카테고리를 정했다면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수요도가 높은 현재 잘 팔리고 있거나 트렌드를 조사했는데 앞으로 잘 팔릴 것 같은 상품들의 리스트를 나열해보고 정하는 게 좋겠죠. 소모품이면 더 좋겠고요. 구성을 1+1이든 2+1이든 다른 상품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구성을 만들거나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품이면 더 좋겠습니다. 트렌드나 수요층의 크기를 알아보시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겟들이 몰려있는 카페나 블로그, SNS를 많이 보시고 카페의 경우에는 판매자 포지션이라면 거의 필수적으로 활동을 꼭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겠고요. 거기서 웬만한 트렌드나 수요도가 몰려있는 상품들을 다 조사할 수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접근 안 하시겠다면 잘 팔리고 있는 상품 위주로만 검색을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상품을 정하셨다면 먼저 판매 테크트리의 기초 작업이라는 것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의 소매 채널에 업로드를 먼저 해줍니다. 중국에서 직접 상품을 가져온다면 최대한 국내의 시장 형성가를 조사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상품의 원가의 3배수 이상으로 팔 수 있는 상품 위주로 소싱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이해하시기 쉽게 소매 판매 형성가가 대략 10,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3,000원 정도의 해당 상품을 가져와야 되겠죠. 만일 5,000원에 가져왔다면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 더해서 13,000원이나 14,000원 정도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원가가 높아지고 판매가가 높아질수록 무조건 3배, 무조건 3배수다. 이 말은 아니고 가격이 업될수록 배수는 2.5배까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3,000원 정도의 상품을 가져와서 10,000원이든 9,800원이든 등록을 시켜주고 첫 판매 시 할인 혜택을 주면서 광고비를 쓰는 것보다는 쿠폰이나 리뷰 포인트로 3,000원이든 4,000원이든 좀 크게 혜택을 주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때 역시나 카페를 활용한다면 처음 상품 빌드업 시 혜택이 가장 많을 때 판매량이 보장이 되며 리뷰를 보다 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혜택으로 1차 판매를 하며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는 리뷰 개수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쿠팡 기준으로는 5개에서 10개 정도 리뷰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쿠폰 및 포인트를 수정하고 상세 페이지에 좋았던 리뷰들을 좀 가지고 올라오면서 상세 페이지를 빌드업 해줍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도매도 함께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는 이유는요, 셀러들 입장에서 상품에 제한이 오거나 도매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현재 이 상품이 얼마에 팔고 있고 얼마나 팔렸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시장 가격과 수요도를 확인하겠죠. 상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만 있다면 사실 바로 도매로 진입해도 되긴 합니다. 도매업의 목적에 따라서 도매 판매 방식이 달라진다는 건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매로 진입 시에는 이건 역시 상품의 수요도나 퀄리티와 디자인 및 시장성에 따라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중국에서 3,000원 정도 하는 수납함을 가져와서 9,800원에 소매로 판매를 진행하고 리뷰가 쌓일 때까지만 4,000원 정도
쿠폰 및 포인트를 주면 리뷰도 빨리 붙습니다. 리뷰에 있는 좋은 후기들 위주로 상세 페이지 안으로 리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도매가는 원가의 1.8배 내지는 뭐 2배 정도 붙여서 5,400원이나 6,000원 정도의 공급가를 정하시면 적당합니다. 물론 상품마다 박리담회로 더 잘 팔릴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제품 원가의 1.5배수 정도만 해서 4,500원에 공급해서 셀러들의 판매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면서 소매 판매자들에게는 더 큰 마진을 주면서 더 많은 양을 나도 판매해도 좋겠고요. 반대로 수요도는 좀 낮지만 매니아층이 좀 많은 상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매니아층이 좀 많은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박리담회보다는 오히려 도매가를 7,000원 정도로 높여서 소매 판매자들의 마진율이 좀 적더라도 내 상품을 진행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평균을 억지로 잡아서 도매가는 1.8배 내지는 뭐 2배, 판매가는 3배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 이 부분이 도매라는 업의 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도매업의 꽃이다. 정말 너무 많은 이유와 요인들로 판매자에게 마진율을 더 잡아줄지 소매 판매가 자체를 낮춰서 더 많이 팔지는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각자 대표님들만의 영역이 될 거고요. 이 부분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가로도 도매로 상품을 납품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바로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물론 단순히 오픈마켓들이나 개인 쇼핑몰들이나 뭐 또는 오프라인 매장들이나 채널이 좀 작은 인스타마켓을 운영하는 판매자들에게 공급을 한번 내가 해볼 거라면 말씀드린 대로 도매가, 소매가를 정해 보셔도 되겠지만, 나는 인플루언서 공구 제한 및 폐쇄몰, 복지몰 판매자들에게까지도, 그리고 쿠팡 로켓 배송까지도 공급을 제한할 거라면 판매자들의 마진룸을 더 확보해 줘야 되겠죠. 평균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나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45% 폐쇄몰, 복지몰 판매자들 및 코스트코나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 입점 중개업자들은 50%까지는 마진룸이 형성이 돼야지만 판매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급가와 판매가의 라인을 신중하게 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매로 내 상품을 B2B 형태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돈을 정말 많이 벌기 위함도 분명히 맞겠고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상품을 원가로 공급을 한다 해도 득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너무 팔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MOQ가 예를 들면 1000개인 상품이 재고가 부담이 되고 자금 순환적으로 막혀서 진행을 못하는 상품도 나의 거래처들만,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거래처들만 꾸준하게 잡아서 있다면 원가에 700개를 납품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내 사업체 내부적으로만 봤을 때는 MOQ가 300개가 되는 거죠. 물론 부가세는 계산을 해서 원가라는 거고요. 이처럼 소매 판매에만 매몰되어 있는 에너지를 도매 사업 쪽으로도 사업 구조를 믹스시켜서 판매를 한다면 더 큰 수익과 현금의 순환, 그리고 다양한 나만의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게 되실 겁니다. 거래처는 영업으로 한 곳 한 곳씩 늘려나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지만, 나는 도매 플랫폼들의 여러 군데에 다 입점을 해서 공급자로서의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한 번에 정한 상품이 바로 대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은 드뭅니다. 하지만 도매로의 진입, 이 시행착오의 시간과 비용은 현재 소매셀러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시간과 노력, 에너지의 매몰 비용보다는 저는 반드시 적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때 진짜 판매의 실력은 월등히 더 올라가며 사업체가 지속 성장되는 현재 시기에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소매업의 구분이 없어진 크레이지 믹스의 현실이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내 공장을 다이렉트로 찾던 중국 시장 및 일본 등 해외 시장을 활용하시어 건강한 사업체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매 진입 전에 우선 소매 판매 채널에서 먼저 기초 작업을 해두시면 판매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절기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